국민 앵커 백운기, 정확한 분석, 날카로운 시각. 백운기가 하면 다르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분명히 형사 피고인이 유죄 판결 확정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말이죠. 김태우 전 구청장은 또 어떻습니까? 대법원 판결문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사면 복권을 시켜서 다시 구청장 선거에 나갈 수 있게 만듭니다. 평생을 검사로 살아온 윤석열 대통령은 과연 법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오늘 아침 이재명 대표가 단식 중에 병원으로 실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방송 백운기의 정치본색 출발합니다. 50만 구독을 넘어 100만으로 직행하겠습니다. 정치, 경제미디어 스픽스의 9월 18일 대개편. 정치 본색을 이을 또 하나의 간판, 경제 본색이 탄생합니다. 핫하디 핫한 경제평론가 박시동의 경제 본색. 돈의 흐름에서 경제 이슈의 맥까지 날카롭게, 명쾌하게, 심지어 재밌게 짚어드립니다. 앵커 노종면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뉴스를 발라드립니다. 노종면의 뉴발. 어지럽게 쏟아지는 핫 이슈들. 노종면 앵커가 딱 먹기 좋게 발라 영양 가득한 뉴스로 요리해드립니다. 스픽스가 예능도 띄웁니다. 각자도생 장년층의 인생 이막 프로젝트. 오윤혜의 낭만도생. 외롭고 칙칙한 각자도생을 낭만적이고 멋진 각자도생으로 바꿔보세요. 스픽스 간판 백운기의 정치 본색도 본격적인 총선 전국을 앞두고 정치인 출연 비중을 확 높입니다. 정치 이슈에 더 깊게, 더 제대로 파고들겠습니다. 스픽스를 보면 더 똑똑해집니다. 9월 18일 스픽스의 가을 대개편에 여러분을 주인공으로 모십니다. 네,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서 50만 구독자 달성하면서 오늘부터 이제 새롭게 스픽스가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볼만한 프로그램이 더 많아졌으니까요. 여러분께서 더욱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스튜디오도 좀 색깔을 새로 바꿨는데 더 화사해지고 환해졌습니다.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스픽스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죄송합니다. 제가 좀 목소리가 시원치 않지요. 감기에 걸렸습니다. 걸리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사람이 좀 부실해서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오늘 목소리가 좀 시원치 않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감기에 걸렸다고 댓글 올렸더니 목포의 어매님께서 대장님께서 홍삼 안 드셨구만요. 저는 대장님 말씀 듣고 4세트 구입했는데 크크 저를 놀리셨습니다. 빨리 좀 먹고 많이 좋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삼 제품 이번 추석 선물 저희가 또 특별히 원기 진고 1+1 제품 내놓았는데요. 그동안 여러분께서 많이 사랑해 주셔가지고 품절을 됐다가 이번에 다시 또 여러분께 선보이게 됐습니다. 좋은 제품입니다. 싼 가격에 드리니까요. 많이 구입해 주시고 이번 주 마지막으로 이제 추석 선물 대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구입해 주십시오. 50만 구독자 달성한 이후에 속도가 부쩍 늘고 있습니다. 지금 52만 4천 명인데요. 여러분들께서 주변에 널리 구독 권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하실 네 분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정기남 조선대 개건교수, 최수영 메시지 컨설턴트, 전혜연 우석대 대학원 개건교수, 임세은 전 청와대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 결국 단식 중에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의사가 매우 위험하다 이런 판단을 내려서요. 의식도 좀 혼미해지고 병원에 실려가는 모습부터 먼저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네, 구급차에 이렇게 실려가는 모습을 보는데요. 전희연 교수, 오늘이 19일째였지요?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 단식 19일째를 맞았고요. 사실 지난 주말부터 건강에 굉장히 이상 신호가 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119까지 출동을 했었는데 그 이유가
의사들이 정말 위험한 단계다라고 진단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가 단식을 멈추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혀서 계속하다가 오늘 도저히 뭐 그냥 지나갈 수 없는 건강상 이상 문제로 인해서 병원에 이송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대통령실에서 이 대표가 이제 단식을 멈추게 되었고 어떤 대화를 재개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도 나오지 않고 있고요. 지난 주말에 걸쳐서 나온 언론 보도를 보면 누가 하라 그랬냐라는 조롱성 발언이 나온 것으로 전해져서 참 이 상황을 보는 국민들이 마음이 정말 답답합니다. 정부가 내년 예산을 정말 통과시킬 의지가 있는 건지 윤석열 정부에서 약속한 공약을 실천할 의지가 있는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국회를 거치지 않고 어떻게 이런 걸 하겠다라는 건지 불가능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특히나 대통령실과 여당 대표가 이재명 대표의 단식 과정에서 보여준 이 태도는 역사상 전례 보기 힘든 저질 정치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전국에 이 꽉 막힌 전국 대통령실에서 필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김기현 대표께서도 SNS나 최고위원회에서 한 말로 형식 치레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지 정말 신중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재명 대표는 국회에서 가까운 여의도 성모병원으로 옮겨졌는데 단식 전문 병원으로 또 이송한다는 그런 얘기가 들리더군요. 임세은 대변인도 며칠간 동조 단식을 하셨는데 혹시 최근에 네. 이재명 대표 단식 중에 만나보신 적 있나요? 직접 뵌 거는 좀 한 일주일 넘은 것 같고요. 예. 어제 저도 이제 여의도 그 본청, 국회 본청 앞에 동조 단식, 릴레이 동조 단식이 있습니다. 지금 아마도 청년위원장, 죄송합니다. 이렇게 벌레가 있어서 청년위원장이 아마 동조 단식을 5일째 같이 하고 있어서 저도 거기서 함께 어제 했었는데요. 그래서 어제 사실 앰뷸런스 온 상황까지 다 봤습니다. 사실 지금 국회를요, 다 막아놨거든요. 좀 불미스러운 일이 약간 있어가지고 국회를 최소한의 등록된 사람 말고는 못 들어가게 막아놔서 어제 이제 저는 바로 그 근처에서 앰뷸런스 온 상황과 뭐 여러 가지 상황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 어제도 굉장히 위급했던 상황이었고 어제도 사실 뭐 의식이 뭐 있었다 없었다 할 수 있을 만큼 매우 위중한 상황이었는데 의식이 있는 순간에도 대표가 강건하게 절대로 병원 가지 않겠다라고 했던 그런 굳은 의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그 의원들 포함해서 모든 비서진들이 포기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억지로 데려가면 그게 더 위험할 수 있어서 좀 힘든 어제 상황이라고 저는 어제 들었고요. 그래서 결국은 오늘 또 다시 부를 것 같았어요. 어제도 매우 위중이기 때문에 매우 심각한 상황이고요. 저는 이게 정치의 실종이 이렇게 위험한 상황을 만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주당도 어제 민주당 의원님들도 많은 분들이 다 오셔서 만류를 했는데요. 매우 저도 지금 목소리가 나갈 만큼 글쎄요. 지금 눈도 떼꾸내지시고 네. 어제 같이 하느라고 좀 힘들었는데 좀 제발 건강이 좀 무사하기를 바랄 뿐이고요. 대통령실은요 생사의 기로에 있는 사람한테 할 수 있는 반응이 아니라고 봅니다. 좀 제발 좀 상식적으로 거듭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야당 대표가 목숨을 건 단식 투쟁을 하고 있는데 대통령실과 여당이 보인 반응은 냉랭함을 넘어서 살기마저 느껴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한국 정치사에서 단식 투쟁이 몇 차례 있었는데 그때마다 이런 적은 없었습니다. 1983년에 김영삼 전 대통령이 대통령 직선제 개헌 등을 요구하면서 단식 투쟁을 했을 때 그때는 군사독재 정권이었는데도 당시 여당인 민정당 사무총장이 찾아가서 전두환 대통령의 단식 중단 촉구 의사를 전한 적이 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1990년에 지방자치제 전면 실시 요구를 내걸고 단식을 했을 때도 김영삼 당시 민자당 대표가 직접 방문한 적이 있었고요. 2003년에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가 단식 투쟁을 했는데 그때는 문희상 청와대 비서실장이 찾아가서 야당 지도자의 단식에 여권이 위로하는 그런 모양새를 갖추었습니다. 정치사에서 정치인의 단식은 목숨을 건 투쟁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목숨을 거는 일만은 자제해달라, 대화를 하자 이렇게 모양새를 갖추는데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민정정무수석이 찾아와 보지도 않습니다. 들리는 소리는
누가 하라고 했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당 대표는 어떻습니까? 맨 처음에 단식을 한다고 그랬는데 관종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또 기자가 찾아갈 의향이 없느냐라고 물었더니 단식 8일째인가요? 아 지금 단식하고 계신가요? 이렇게 조롱하고 비아냥거리고 그렇게 일관해 왔습니다. 맨 마지막에 마음에도 없는 뭐 중단하기를 정중히 요청한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 말에 진정성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여야 관계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그런 느낌입니다. 김기현 대표 반응을 한번 차례로 보시죠. 단식한다고 하는데 실제 단식인지 단식 쇼인지도 의문이지만 밤낮으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즐기는 이재명 대표의 모습에서 야당의 수장의 모습을 보기보다는 관심 받고 싶어하는 관종의 DNA만 엿보일 뿐입니다. 3살 아이 투정 부리듯 하는 땡깡 단식을 아무리 하더라도 이런 괴담에 국민들께서 더 이상 속지 않고 사법 리스크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공연히 헛심 쓰지 마시고 정기 국회가 시작된 만큼 민생 현안 챙기기에 협조해 줄 것을 정중히 요청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건강이 악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어제 이 대표를 진단한 의료진도 단식을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한 바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후 이하를 막론하고 이 대표께서는 건강을 해치는 단식을 중단하시기를 정중히 요청합니다. 이번 단식 과정에서 여당 대통령실이 보여준 행태는 상식적으로 인륜적으로 제가 이해가 도저히 안 갑니다. 뭐 야당의 대변인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던데 딱 한마디로 하면요. 인면수심의 정권이다. 이런 표현을 썼지 않습니까? 저는 뭐 이재명 대표의 단식 투쟁이라고 하는 것이 순수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정치 지도자의 단식 투쟁이라고 하는 것은 뭐 나름대로 정치적 어떤 목표라든지 또 당리당략이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목숨을 건 단식 투쟁을 하는 이유는 또 야당 지도자가 하는 이유는 뭔가 이 꽉 막힌 이 정치 상황을 돌파해보고 뭔가 좀 이 민심의 우려를 전달하는 최후의 수단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앞서 앵커께서도 여러 차례 예를 들어주셨습니다만 과거 군사정권도 야당 대표가 단식을 하면 그 뜻을 존중하고 설득하려는 노력을 보여주면서 최소한의 예의를 표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윤석열 정부가 보여주는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보여주는 모습은 말 그대로 단식 쇼, 그다음에 무시, 조롱으로 일관해 왔고 마지막 순간 병원으로 이송되는 순간까지도 소위 누가 단식하라고 그랬냐라는 식의 얘기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면서 최소한의 인간적 어떤 예의도 없는 이 정권이다. 정말 분노하는 마음입니다. 근데 최수영 컨설턴트 이제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단식이라고 하지만 단식이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초반이 있고 중반이 있고 이제 열흘이 넘어가면 이제 매우 위험해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그때까지도 이렇게 찾아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관계가 좀 나빴던 사람들도 어떤 그 모멘텀이랄까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상을 당했다. 그러면은 상을 당했을 때 그때만큼은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좀 그걸로 인해서 관계가 풀리기도 하고 또 아무리 그래도 상을 당했으니까 찾아가 봐야지 뭐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 부친상 당했을 때 이재명 대표 찾아가지 않았습니까? 인간적으로라도 이렇게 목숨을 건 단식을 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직접 못 가더라도 정무수석 보내는 거는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과거에 관행적으로 다 그랬죠. 대통령의 말과 대통령의 동선은 최종 상태일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그런 참모들의 이제 어떤 그런 것들이 그 대통령의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전하고 출구를 찾는 그런 용도로 활용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가 단식을 왜 엄중히 보냐면은 인간의 가장
중요한 게 목숨 아닙니까? 그 목숨을 가장 인간이 본능적인 것, 그러니까 먹는 게 본능적인 거 아닙니까? 그 먹는 것을 거부함으로써 내가 그 목숨을 소중한 것을 걸겠다는 그 자체로 메시지를 던지기 때문에 그게 엄중하게 느껴지는 거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그 말하자면 더 많은 관심과 그런 그 눈길을 주게 마련인데요. 사실 이번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습니다만은 무엇을 위한 단식이었느냐 이 점은 저도 의문이 있어요. 말하자면은 최소한 야당 지도자가 단식을 할 때는 국가적 의제 혹은 정말 우리가 절체절명의 의제를 가지고 꺼내놓고 퇴로를 막는 그런 사안을 놓고 정부가 결단하는 이런 과정들인데 과연 이번 단식이 그랬느냐 이런 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도 갖고 또 지적이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는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19일째, 20일째면 사실은 인간의 생체 리듬상 한계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이기도 하고 물리적으로 가장 힘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병원에 실려가서 아마 긴급적인 치료를 받을 텐데 그렇다면 저는 이제 여권에서도 최소한 야당 대표의 단식이 이제 어떤 명분이고 우리가 답을 어떻게 주는 걸 떠나서 이제 응급 상황에 접어든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말하자면은 그 손길을 내미는 게 저도 맞다고 보고 아마 유상범 대변인도 오늘 아침 뭐 백브리핑에서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있다는 식의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이제 이거는 정치적 도리가 아니라 인간적 도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권에서도 좀 더 대승적 모습으로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지금 혼수 상태에서 지금 뭐 병원에 실려갔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좀 한번 그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정치가 사라졌다고 해도 야당 대표가 목숨을 건 단식을 하고 있으면 한 번쯤은 들여다보고 일단 단식을 중단하시라. 그리고 대화로 얘기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마땅한 것 아닙니까? 저는 그게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찌 찾아보지도 않고 누가 단식하라고 했냐 이런 얘기가 흘러나옵니까? 나나님, 대통령실에서 누가 단식하라고 했어? 라고 했다지요. 이건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 지하 침수로 돌아가신 분들한테 누가 이태원 가라고 했어? 누가 거기 지나가라고 했어? 누가 지하에 살라고 했어? 라고 조롱하던 일베 같은 것들과 뭐가 다른지 모르겠네요. 참담합니다. 이런 생각 들만 합니다. 저는요, 전희영 교수 이제 어떤 걱정이 되냐면 아까도 말했지 않습니까? 관계가 나빴을 때 상을 당했을 때가 어떤 전기가 될 수가 있는데 그것마저도 패싱을 해버리면 그 관계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단계가 대체로 인간관계에서 되거든요. 뭐 정치는 또 모르지만 인간적으로 봤을 때 이제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단식이라는 것 자체가 생명을 걸고 하는 거고요. 더군다나 이재명 대표의 지금 상태가 굉장히 위중한 상태에서 병원으로 이송됐기 때문에 야당 지지층의 마음이 이제 완전히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떠났다고도 볼 수 있고 중도층이 보기에도 어쨌든 국정 운영의 최고 지도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들의 마음을 통합하고 또 경제도 어렵고 외교 안보도 지금 불안한 상황에서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려면 야당 대표하고 당연히 손을 잡아야 되는데 엉뚱하게 이념 타령하고 있는 거냐는 불만이 점점 고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굉장히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예전에 황교안 대표가 단식을 할 때 강기정 정무수석이 와서 단식을 만류하기도 하고 그렇게 또 대화의 물꼬를 튼 게 분명히 여당 내에서도 방법이 뭔지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김기현 대표는 용산 대통령실 눈치만 보는 것 같고 대통령실은 야당 대표가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는 것 같고 점점 국정이 마비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게 윤석열 정부에도 굉장히 타격이 될 거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말씀해 드렸듯이 전 정부 비난하고 감사 수사하고 야당 무시하고 이게 효과가 별로 없어요. 오히려 국민들이 피로감을 느끼고 있고 민생을 살리는 것이라든가 국방을 튼튼하게 하는 것이나 이런 데도 아무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최근에 대통령 지지율 나온 수치를 보면서 이 부정평가가 떨어지지 않는 요인 중에 하나가 이런 피로감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행보를 보니까 지금 오늘 출국할 때 김기현 대표나 여당 진업이라든가 정무수석이 대통령 환송 나갔다고 하는데 대통령실도 참 일을 제대로 못한다라는 생각이 절로 드는 때입니다. 정치적으로 봤을 때 왜 이렇게 할까 한번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대통령의 어떤 뜻이 아니었다면 이렇게까지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임세현 대변인, 지난번에 그런 지적을 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MBC 기자와 대통령실 비서관 간의 언쟁이 있었을 때 그때 이제 외국 나가는데 MBC 기자 비행기 못하게 했지 않습니까? 전용기를. 그때 많은 언론들께서 그래서는 안 된다. 그리고 대통령이 설사 MBC 태우지 마 그랬다 하더라도 정무수석이나 홍보수석은 모른 척하고 태워야 옳았다. 그렇게 하고 뭐야 왜 태우지 마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래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는 것이 참모들이 해야 될 일이다. 그런 얘기를 원로들이 하시더라고요. 그래 맞아 그렇게 했었어야지 그랬는데 이번에도 대통령이 하지 마 뭐 그랬을 것 같아요. 욕설도 좀 섞어서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워낙 욕이 입에 붙은 분이라. 그렇다 하더라도 정무수석이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얘기를 건의도 하고 했어야 되는데 만약에 건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못 가게 했다라고 한다면 뭘 노리는가 그걸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단순히 인간적으로 보기 싫다, 상종하기 싫다 그래서 못 가게 했을까? 만약에 노림수가 있었다면 뭐일 것 같습니까? 노림수까지 저는 가는 건 매우 고차원적인 문제인 것 같고요. 그냥 전 단순하게 윤석열 대통령은 매우 1차원적인 사고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그냥 나와 마음에 안 맞는 사람들, 내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1+1은 100이라고 주장하는 적이라고 규정하는 이른바 뭐 적 아니면 내 편. 그 이분법적 사고에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 그러니까 매우 1차원적인 사고를 갖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 예를 들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전용기 사건 있지 않겠습니까? MBC에. 그 당시에 또 이름이 또 같아서 좀 그렇지만 이재명 부대변인이라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재명 부대변인이 그 기자들에게 뭐 이게 조금 대통령의 의사와 다른 이야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자들한테 좀 좋은 정보를 좀 주고 좀 다독여야 되는 그런 게 있어요. 뭐 저도 제가 부대변인 출신이니까 잘 알지만요. 뭐 대통령은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이런 지시사항이 있었을 때 이재명 부대변인 같은 경우는 기자들에게 이런 뜻이 아니라 이렇게 했대요라고 설명 이런 걸 했다고 해요. 잘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단적인 예라고 좀 보고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실은 대통령의 의사와 반하고 대통령이 말하는 것과 반대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그냥 무자비하게 그냥 사라지는 뭐 그런 추세라고 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은 그냥 지금 제가 드린 것처럼 지금 내 편 아니면 네 편이거든요. 그 지금 당내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그 당시에 본인의 선거를 도왔던 당대표, 이준석 당대표도 3개월짜리 박살낸다, 싸가지가 없다 등등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미 제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뭐 본인과 경쟁자였던 그 당에 있었던 유승민, 뭐 나경원, 뭐 등등 그 많은 분들이 안철수 등을 비롯해서 하나씩 다 뭐 주저앉히거나 어떻게든 뭐 조치가 취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다못해 본인과 최고의 경쟁자였고 심지어 표 차이도 0.73%밖에 안 차이 났던 이재명 그 당시에 경쟁자에 대해서 얼마나 보기 싫겠습니까? 제거하고 싶겠죠. 싫거든요. 그리고 지금 뭐 다음에 차기 대선 조사하면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하든 뭐 1위가 나옵니다. 그럼 넥스트가 이재명 생각하면 제거하고 싶겠죠. 그러니까 지금 단식을 하든 뭐라든 그냥 네가 죽든가 말든가 내 편 아닌데 알아서 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참 저는 매우 답답한 심정이고 대통령이라고 하면 사람을 포용하고 통합해야 되는 게 막 임무인데도 불구하고 전 대통령의 이런 생각이 국정을 매우 불행하게 만들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김기현 대표가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단식을 중단하기를 정중히 요구드린다라고 얘기하셨는데요. 대통령 하기 싫은데 계속 하시고 계시잖아요. 대통령 하기 싫은데 하신다고 하잖아요. 하기 싫은 거 하시지 않기를 정중히 요구드립니다. 요청드립니다. 정진환 교수께서는 정치적인 노림수가 있다면 어떤 계산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글쎄 이제 뭐 노림수가 분명히 있겠죠. 근데 이제 제1야당이라고 하는 168석의 제1야당을 철저히 어느 한쪽으로 밀어버리고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서 그래서 어떤 입법부 자체를 거의 인정하지 않는
그런 태도. 그 다음에 또 이념적으로는 뭔가 공산 전체주의 세력을 추종하는 세력. 이렇게 딱 제1야당 이꼬르 공산 전체주의 세력을 추종하는 세력. 또 좌파. 이걸 전형적으로 부해내고 거기다가 이재명 대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법 리스크를 가지고 범죄자 집단을 옹호하는 집단. 이렇게 한쪽으로 쭉 몰아가는 거예요. 자, 그것이 초래할 여러 가지 부작용과 역작용을 고려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건 결론은 뭐냐? 내년 총선에서 어쨌든 이기기만 하면, 한 표라도 이기기만 하면 된다. 한 석이라도. 이거로 서로 지금 일로 매진하고 있는 거 아니냐. 자, 여기다 대놓고 공자님 말, 맹자님 말, 자, 협치, 통합, 아무리 얘기해도요, 윤석열 대통령이 저는 세계 경이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입법부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태도예요. 자, 그러면 저는 이제 지금 대통령실이 제1야당 대표의 단식 투쟁에 대해서 좋아. 최소한 위로 또는 찾아가지까지 못했다 치자고요. 그럼 최소한 국민들이 볼 때는요. 아, 그래도 아무리 사법 리스크나 방탄 리스크를 모면하기 위한 방탄 단식이라고 여당이 비판하더라도 그럼 비판이라고 치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제1야당 대표가 저런 지경까지 갔는지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가 정말 다시 한번 이 국정 운영에 대해서 반성과 성찰을 한번 해본다든지 또는 이런 그 계기라도 주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런 모습도 보이지 않아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지금 야당에게 저는 이제 역할이 왔다고 봐요. 지금 한덕수 총리 회의만 또는 내각 총사 때 내걸었는데 그냥 내걸고 말 건가요? 저는 이미 윤석열 대통령은 돌아올 생각 자체가 없고 이미 그냥 깔아뭉개고 그냥 빠개겠다는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맞는 저는 야당의 새로운 어떤 이제 투쟁 방법 이게 지금 고민될 때다. 더 이상 후퇴는 저는 없어 보여요. 그러면 그 방향은 저는 반윤석열 정부, 반윤석열 투쟁 외에는 없어 보인다. 이제 정치는 없는 거죠. 그러면 최수영 컨설턴트 지금 이렇게 야당을 완전히 무시하고 국회 권력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 보수 쪽이 더 단결이 됩니까? 단결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지금 대통령께서 2년 전쟁이라고 표현하고 이제 민생보다 이념이 중요하다. 이 얘기는 뭐냐면 지지층을 결집하고 어떤 그 선명성을 드러내는 데는 자기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보이는 것만큼 좋은 건 없죠. 그런데 지지층 결집은 당연히 저는 따라오는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흔히 얘기하는 대로 보수 우파의 어떤 그런 본령과 같은 자유와 민주, 공정 이런 것들에다가 우리가 확실하게 여기에 대해서 북한과 우리가 체제 경쟁을 통해서 우리가 우월함을 확인했듯이 최소한 우리가 자유민주를 택했다 그러면 이것이 갖고 있는 이념적 우월성을 우리가 갖고 간다라는 어떤 그런 자랑스럽다. 이런 것들은 분명히 메시지가 되겠지만 근데 이게 과연 확장이 있겠느냐에 대해서는 의문부가 많이 붙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저는 오늘 어느 한 일간지의 제목이었는데 그 이재명 대표의 단식 출구를 찾다가 국회가 출구를 잊어버렸다 이런 이제 내용이 왔는데 저도 그 생각은 사실 듭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물론 민생보다 이 정말 어떤 이념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면서 내년 총선에서 어떤 그런 보수층의 결집을 시도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167석 갖고 있는 제1야당 대표가 21대 마지막 국회를 정말 어떤 블랙홀로 끌고 들어가는 단식으로 인해서 정치의 실종을 가져온 것이 이게 여당의 책임일 것이냐. 저는 이런 점들에 대해서는 사실 많은 논란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지금 병원에 이송된 상황이기 때문에 여당이 이제는 말하자면은 어쨌든 물리적 위험을 좀 느끼고 있으니까 좀 손을 내밀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도 이제는 어떤 형태로든 국민들에게 단식의 메시지를 전달했으므로 이제는 정치의 복원을 해야 될 때가 오지 않았느냐.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좀 회복을 하는 대로 10월 들어서는 좀 우리 사회가 다시 정치의 본령으로 회복해야지 그러지 않고 다시 총선 때 가서 여야 모두 국민들에게 표를 달라고 하면 이것이야말로 적반하장 아니겠습니까? 자, 한 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제가 대부분의 분들이 이념에 따라서 윤석열 정부 잘한다 혹은 이재명 대표 잘한다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좀 숫자를 제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정치 분석이지만 놓치지 말아야 될 숫자를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청년 백수가 126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청년들에게도 그거보다 이념이 더 중요하라고 정치를 떠나서 최소한 어른으로서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제가 뉴스 보고 깜짝 놀랐는데 학자금을 체납해서 빚쟁이가 된 청년이 44,000명.
윤석열 정부 성공할 때 뭐 어떻게 했습니까? 청년 장관을 만드느니 어쩌느니 하고 그렇게 약속을 하더니 2030한테 표 달라고 그렇게 그러더니 이제 와서 이념 전쟁 타령하면서 청년 예산 다 삭감하고 청년 빅스 문제 팽개치고서 지금 이념 논란 할 때가 저는 화가 나고요. 제가 대학가 가거나 또는 뭐 제가 업무상 만나는 대학생들 보면 울어요. 보수건 진보건 간에 도대체 뭐 하고 있냐고. 근데 그 키를 누가 잡고 있냐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최소한 이념을 떠나서 울고 있는 청년들, 본인에게 표 줬던 청년들에게라도 이렇게 하면 정말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가 내가 사는 문제랑 무슨 삶이 생각이 있냐고 사람들이 그러는데요. 상관이 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좀 꼭 좀 드리고 싶어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렇게 쓰러질 때까지 한마디 말도 없는 대통령실과 여당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먹고 있을지 참 가늠하기 힘든데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도 이번에 보여준 비정함, 또 정치 없음 이런 걸 보면서 앞으로 야당이 투쟁해 나갔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지도 매우 궁금합니다. 지금 민주당은 일단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을 제출할 예정이고요. 또 내각 총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산안도 남아있는데 이걸 어떻게 처리할지도 궁금하고 또 대법원장 앞으로 국회 처리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감정이 극도로 대치 상태일 때 야당이 그걸 쉽게 동의해 줄 수 있을까요? 감정적으로라도 말이죠.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국정을 해 나가겠다는 것인지 조금이라도 손 내미는 모습을 보였을 때 야당이 거부하고 발목 잡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건 비판의 몫이 더 커지겠지만 이런 식으로 나갔을 때 과연 얻는 게 무엇일까? 그런 게 참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일함 교수, 뭔가 계산이 저는 안 나오거든요. 저는 윤석열 정부 계산 못한다고 봅니다. 겁이 없어요, 겁이. 이런 상황 자체에 대한 정치를 해본 사람이 아니잖아요. 과거 그 헌정사, 우리 야당사를 쭉 여당사, 정당사를 쭉 봐오면 어떤 이 파국에 이를 때까지 싸울 수 있습니다. 극한 투쟁을 일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도 유턴을 하는 거거든요. 왜? 그건 명분이 뭐냐면 결국은 민생이고 경제고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사실 무슨 패로 통치라고 하는 개념밖에 저는 없는 것 같다. 이를테면 우리가 여러 차례 윤석열 대통령에서 우리가 얘기도 많이 해왔습니다만 저는 정말 국정 운영을 이끌 만한 철학도 없죠. 리더십도 없죠. 그 다음에 최소한 정치에 대한 경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거 군사 정권을 방불케 하는 그냥 강압적인 통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168석을 가지고 있는 제1야당이 그럼 언제까지 정치 복원만을 계속 요청하면서 갈 거냐는 거예요. 저는 이미 그 상황은 지나버린 것 같다. 자,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이미 오늘 뭐 제1야당 대표 단식 투쟁하다가 결국 병원으로 이송되는 상황인데 더 이상 윤석열 정부에게 무슨 뭐 선처를 바라거나 정치 복원을 요구하거나 저는 이 단계도 넘어선 거 아니냐. 대단히 국민들로 볼 때는 안타깝고 불행한 일이지만 내년 총선 때까지 강대강 대치라고 하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여진다. 거기에 맞게 야당도 좀 전열을 정비해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다음 달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치러집니다. 정치가 사라지고 서로 막무가내로 강대강 대결로 치닫는 국면에서 이번 선거 어떤 결과가 나올지 매우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역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을 후보로 선출했습니다. 최수영 컨설턴트,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뭐 좀 반발도 있었던 것 같은데 여론조사하고 뭐 이렇게 해서 뽑은 거죠? 5대5로 해서 뽑았죠. 여론조사하고 예. 일반당원 여론조사에서 뽑았는데 저는 어쨌든 지금 이 부분이 여당이 정면 돌파를 택했는데 사실 김기현 대표 체제는 이걸 별로 원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워낙 그 482로 사면 복권이 된 데다가 기본적으로 또 용산 쪽에서의 약간의 그런 어떤
정면 돌파를 택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어서 이제 이런 받아들인 것 같은데 어찌됐건 이래서 저는 이제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따라서 어쨌든 전국이 이제 어떤 일종의 성적표를 좀 미리 받을 수밖에 없게 됐다는 건 분명하고요. 다만 이제 재보궐선거 특성상 투표율이 낮고 그다음에 지금 여야 대결 구도로 팽팽히 이제 갈려졌기 때문에 물론 뭐 정의당이나 뭐 이런 후보들이 좀 있긴 합니다만은 여당과 야당 후보로 딱 1대1 구도가 전선이 형성됐고 또 검찰 출신과 경찰 출신이라는 또 일종의 약간 그 서로의 소속감이 또 다른 쪽에서 좀 말하자면은 이제 그 일합을 겨루는 그런 상황이 됐고 그다음에 어쨌든 이런 것들이 저는 김기현 대표 체제가 여기서 지더라도 또 얼마큼 지는지 만약 이길 수 있다면 어떤 경우의 수가 나오는지 이런 각종 상황에 따라서 전국이 요동칠 것 같은데 어쨌든 여당은 정면 돌파를 택한 여기에 대한 상당한 좀 말하자면은 그 후폭풍에 대해서는 좀 감내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지금 출마하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바로 본인이 그 강서구청장을 하고 있다가 사법부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서 보궐선거를 치르게 되는 겁니다. 동아일보도 오늘 아침 사설에서 판결로 직을 잃은 선출직이 바로 그 보선에 나온 적은 없다라고 하면서 국민의힘의 김태우 전 구청장 공천을 비판했는데요. 자, 김태우 후보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저와 관련된 재판 때문에 선거를 다시 치르게 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 최강욱, 조국, 울산 사건과 달리 제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을 보면서 형평성에 정말 문제가 있다. 조국이 유죄면은 저는 무죄입니다. 저는 조국이 범죄를 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얘기한 자체가 범죄라면서 저를 먼저 확정 지어버리는 것은 상식에 어긋납니다. 그 여론을 받들어서 대통령께서 사면 결단을 내리신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났는데도 본인이 저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민주당 반응도 이어서 들어볼까요? 국민의힘은 김태우 공천을 통해 공당으로서의 역할을 포기하고 대통령의 꼭두각시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최수영 컨설턴트 여권이니까 먼저 김태우 구청장 공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좀 들어볼까요? 저는 뭐 불가피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면 복권이 안 되었으면 모를까 사면 복권이 됐는데 저런 논란이 있을 거 다 예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원인이 제공자가 다시 출마한다? 뭐 당연히 비판 여론이 있겠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면 돌파를 택한 거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재보궐선거 특성상 투표율이 높지 않다는 것과 여야의 1대1 구도라면은 양쪽의 지지층 결집을 통해서 한번 승부를 걸어 볼 만하다 판단한 것 같고 또 하나는 뭐 저는 그렇습니다. 일단 그 김태우 전 구청장이 후보가 나오면서 어쨌든 조국을 다시 소환했는데 본인이 저렇게 조국에 대한 것들을 다시 이야기를 하고 내가 결국 이렇게 재보궐선거가 왔던 것이 조국에 대한 내가 폭로가 시발점이 됐다고 얘기하면서 조국 전 장관을 끌어들일 경우에는 선거 전략상 그렇게 나쁘지도 않다고 또 판단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뭐 물론 지금 뭐 여러 가지 비난은 뭐 감내하고 여권이 정면 돌파를 택했습니다만 저는 선거 결과는 좀 어찌 보면 재보궐선거 특성상 좀 박빙으로 가지 않을까라 그런 예측을 조심스럽게 합니다. 박빙으로 갈까요? 오늘 아침에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가 상당히 흥미롭던데요. 만약에 지금 민주당에서는 진교훈 전 경찰청 차장이죠. 경찰청 차장을 후보로 전략 공천했는데 김태우 후보와 진교훈 후보가 맞붙었을 경우에 어떻게 되는가 여론조사 오늘 리얼미터가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민주당의 진교훈 후보가 39.4, 국민의힘의 김태우 후보가 28.1, 11.3%포인트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선 것으로 그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대통령 지지율도 좀 살펴보면 지난주보다 1.2%포인트 떨어진 35.5, 부정평가는 60%를 넘어서서 61.8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대통령 지지율 부정이 갈수록 올라가고 긍정이 내려가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밀어붙일 때 과연 승리할 수 있을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좀 어려워 보이는데요. 정당 지지율도 국민의힘이 35.3, 민주당이 46.0 상당히 차이가 많이 벌어지는 걸로
그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여론조사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는데요. 자, 전혜영 교수. 지금 현재 나온 여론조사로는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한테 불리한 내용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이번 김태우 후보 공천에 과연 대통령실의 의중이나 이런 게 작용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사람 얼마나 있을까요? 아유, 대통령실 의중이 저는 100% 작용했다고 보고요. 제가 기자 생활하거나 평론가 생활하면서 이렇게 기괴한 꼼수 공천은 처음 봤습니다. 지난번에 지방선거에서 공천할 때부터 논란이 일었었는데요. 이미 그때 1심 판결이 나왔었습니다. 그때부터 논란이 됐어요. 그러다가 대법원 판결 나서 지금 이뤘는데 또 이거를 대법원 판결 난 지 3개월 만에 특별 사면 해줬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또 그 사람으로 인해서 지금 40억 원 들여서 선거하게 생겼는데 그 사람을 또 공천했다? 이런 비상식적인 결정이 과연 대통령실의 의중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 특히나 특별 사면해줬다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을 보궐선거에 출마시켜야 한다는 대통령실의 의중이 담겼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최평론가님께서는 사실 이거 이제 정면 돌파라고 보이는데 저는 정말 너무 비겁하다고 봅니다. 최소한 공당이라면 이런 공천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보고요. 제가 사실은 좀 주말이라던가 좀 취재를 해봤어요. 과연 국민의힘에서 신나서 이 사람이 구청장 할 만한 인물이다라고 선거운동을 할 명분이 있을까요? 본인은 자꾸 공익제보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대법원 확정 판결상 이 사람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유죄 판결이 난 겁니다. 공익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자꾸 이렇게 엉뚱한 주장을 하니까 유권자들 입장에서 굉장히 의아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또 투표를 말씀하셨는데 물론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끝까지 투표를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지금 긴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뭐 어마어마하게 높다면은 저는 여권 프리미엄이 붙어서 투표율이 많이 올라가고 팽팽한 구도가 될 수 있겠지만 현재처럼 현 정부에 대한 분노가 더 큰 상황에서는 우리가 이제 투표를 종이 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옛날처럼 돌을 던질 수는 없으니까 투표로서 민심의 분노를 보여주자 이런 기류가 있는데 그런 기류도 어쨌든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봅니다. 임세은 부대변인은 이번 보궐선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한편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정말 이 국민의힘을 박살내려고 정말 그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뭐 여기 당 박살하겠다고 3개월짜리 뭐 대표 정말 박살내려고 저는 한 행동밖에 보여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대법원의 유죄 판결까지 났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가 법조인 아닙니까? 법치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특히 또 한동훈 장관도 마찬가지고요. 법치 굉장히 중요하신 분들이 법치를 어깁니다. 전 아까 비겁하다 얘기하셨잖아요. 전 이거 엽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엽기적. 본인 때문에 이루어진 선거가 본인이 또 나옵니다. 그리고 대법원 판례에서 이미 유죄가 확정된 사람을 3개월 만에 사면합니다. 이른바 그 법원 판결에 잉크가 휘발되기도 전에, 휘발 잘 되니까요. 워낙 여기 정권이요. 휘발되기도 전에 그냥 바로 사면 복권을 한다? 아니 이게 어떻게 국민 상식으로 납득이 됩니까? 공무상 비밀 수수도 있었지만요. 그 전에 이 김태우 뭐 후보라고 얘기했나요? 후보는 뭐 골프 향수수 등등의 여러 가지 개인적 비위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본인 폭로나 뭐나 이렇게 하게 돼서 그래서 대법원 유죄 판결까지 난 사안이고요. 지금 여기가 강서구이긴 합니다만 무슨 강서구민을 바보로 합니까? 어떻게 본인 선거를 본인 때문에 나온 선거에 40억 원 이상이 든 선거에 본인이 또 나옵니까? 이거는 대통령실에 강력한 오더가 있지 않고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요. 뭐 저도 들은 얘기로는 대선 때 그 김태우 후보가 뭐 약속을 했다고 들었어요. 뭐 자기 사면 복권 해달라고. 그래서 대통령이 그 당시 후보 때 뭐 알았다고 해서 뭔가 교감이 있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근데 이 약속 엄청 잘 지키시네요. 국민에 대한 약속을 좀 지키셔야지. 이렇게 뭐 이분에 대한 약속은 엄청 잘 지키면서 국민에 대한 약속 도대체 어디 갔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면 복권을 대통령이 해 주었으니까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후보 선출이다 짚어볼 수는 있습니다. 정기남 교수, 김태우 전 구청장이 대법원에서 징역 확정이 된 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네. 지난 5월이거든요. 네. 이제 석 달 만에 사면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마를 하게 됐는데 만약에 이것이 대통령의 뜻이라고 한다면 이제 사면 복권했을 때부터 강서구청장 출마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제가 앞부분에서도 얘기했는데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하는 법치, 법이란 무엇일까?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내렸는데도 내가 생각하기에 이건 유죄가 아니야. 이건 무죄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대통령이 생각하는 법치는 과연 무엇일까 궁금합니다. 너무 어려운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자기 중심적인 거니까 검찰이라고 하는 소위 그 칼날을 휘두르만 볼 줄 알았던 사람이에요. 법치에 대한 기본적인 저는 인식도 굉장히 취약한 사람이라고 저는 보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철학이 있어서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무죄를 시킬 수 있으면 무죄를 시키는 거고 죄가 있는 사람이야라고 범죄를 특정하면 잡아 넣을 수 있는 게 검사였고요. 그 검사의 최고봉이 저는 윤석열 검사였고 그 사람이 불행하게도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됐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법치에 대한 개념 자체도 대단히 자기중심적일 수밖에 없고 자기 눈에 물대기식으로밖에 설명을 못하는 저는 대통령일 거라고 봅니다. 자, 앞서 전혜영 교수도 얘기했습니다. 전 최수영 평론가가 얘기하는데요. 오늘따라 유난히 걸려요. 무슨 얘기냐면 그 단어가 걸립니다. 워딩이. 정면 돌파 얘기하는데 이거 정면 돌파가 아니라요. 저는 완전히 윤석열 대통령이 그냥 내려 꽂은 거예요. 당은 악소리도 못한 겁니다. 자, 그럼 결국 어떻게 되냐? 패배는 이미 확정돼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냐? 자, 김태우 하나 날리는 거 아무 문제 아니에요. 대통령 입장에서는 가오가 상했다 또는 내가 사면복권에서 공천까지 받기에도 떨어졌다. 그럴 결의도 없습니다. 왜? 국민과 강서구민이 용납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바로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은 이렇게 예상하기 힘들겠지만 저는 바로 국민의힘 지도부 책임론이 나올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는 총선 못 치른다. 자, 그러면서 용산이 결국은 총선 공천권과 당을 장악하게 될 겁니다. 저는 이 과정으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몰아가고 있다. 자, 김기현 대표 아무 힘 없어요. 그냥 하면서 이 김태우 공천해서 안 되는데 라는 우물쭈물 하다가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지금 뭐 김태우 구청장 후보가 공익제보자라고 국민의힘은 그나마 명분을 내세우고 있는데 실제로는요 파렴치범이에요. 파렴치범. 공무상 알게 된 기밀을 자기 혐의를 벗기 위해서 누설한 혐의를 받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대법원에서 일관되게 인정한 거란 말이에요. 법원에서. 그런 사람을 사면복권시키고 공천시키는 이 당에 대해서 저는 국민들이 정확하게 지켜보고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습니다. 제가 정면 돌파라는 단어를 쓴 것은 이제 그 얼마 전까지는 김태우 전 구청장에 대해서 공천 주지 말고 내년 총선에 뭐 출마를 시켜서 우회로 가자. 혹은 그 국민의힘이 이걸 귀책 사유가 있는 이번 선거니까 그렇다면은 우리는 후보를 내지 말고 알아서 무소속 나가라. 다른 후보가. 우리는 그냥 후보를 내지 않는 것으로 사실상의 후보를 낸 걸로 지원하겠다. 이렇게 얘기 사실 있었고 김기현 그렇게 대표도 정면 돌파가 그러니까 되죠. 아니죠. 그게 저는 오히려 우회 돌파고 그게 오히려 이제 말하자면은 국민을 호도하는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자 심판 받자는 거죠. 그러면 이 사건의 이 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사면 복권을 받았으니 우리 다시 공천을 줬으니 그럼 강서구민 한번 판단해 주십시오. 오롯이 책임은 우리 국민의힘이 집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여러 가지 정치적 환경이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 뭐 얘기하는 대로 수표율이 낮다거나 또 하나는 이제 25일 어간으로 이제 예상이 되는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여부가 국회에서 어떻게 처리되는가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시기적 핫 이슈로 아마 이 선거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정치공학적 혹은 분석적인 역할은 뒤도 놓더라도 이 결과는 오롯이 총선을 6개월 앞두고 당 지도부가 책임을 지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 돌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우회를 택하지 않고 정면 돌파를 했고 여기에 대한 판단은 강서구민들이 해주시는 거죠. 전 그래서 정면 돌파를 단어 쓴 겁니다. 정면 돌파 맞아요. 정면 돌파 맞는 것 같습니다. 무슨 정면 돌파냐면 국민과 싸우자는 정면 돌파입니다. 이건 국민과 싸우자고 시비 거는 것밖에 저는 안 보여져요. 이게 어떻게 우회 돌파예요? 그러니까 잘하신 것 같아요. 잘하신 것 같고 국민께서 잘 심판하실 것 같고요. 또 이게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금 뭐 장모님 최은순 씨 법정 구속들이 2달 만에 보석 신청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이 정권과 이 대통령은 국민과 계속 싸우자고 시비 거는 거 정면 돌파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불행해지는 거는요. 대통령이에요. 국민과 싸우자고 해서 불행해지지 않은 대통령 없습니다. 지금 불행해지려고 작정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구청이라는 조직 안에도 분명히 이제 감사 조직이 있을 거고
공무원들이 왜 공무상 비밀누설을 엄격하게 하냐면 말 그대로 이게 공무이기 때문이에요. 사적으로 본인이 취득한 정보가 아니고 더군다나 이런 것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런 식으로 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악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데 그러면 김태우 후보의 주장이 그대로 맞으려면 앞으로 김태우 후보가 구청장이 되면 그 감사관실에 있는 사람들이 아 이거 뭔가 공익에 된 것 같다 하고 언론에 막 그거 흘려도 됩니까? 감사가 나오기 전에?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김태우 후보가 만약 구청장이 된다면은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 받은 사람을 대통령실에 얘기해서 사면시켜서 다시 공무원으로 내가 써주겠다 뭐 이런 신호를 주는 건가요? 이게 일반 기업이 아니라 공무원이란 말이에요. 특히나 구청 같은 경우에는 생활 현장에서 말 그대로 그 국민들에게 모범을 낼 조직인데 거기에 대법원 확정 판결 난 사람을 공천한다는 자체가 저는 사실 너무 엽기적이에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데 제가 취재를 해보거나 평론하면서 이렇게 엽기적인 공천을 본 적이 없고 부대변인 말씀대로 혹시 대통령실에서 김기현 대표와 이 김태우 후보를 이른바 이제 버리는 카드 뭐 이번 총선 지고 버려 그리고 지도부도 교체 그래서 다음 총선에는 대통령실이 원하는 새 지도부를 세워서 내 맘대로 공천할 거야. 이런 좀 엑스맨 큰 그림을 그리고 있냐 할 정도로 굉장히 좀 이해하기 어려운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정기남 교수가 또 그런 분석을 하셨을 때 상당히 좀 놀랐는데요. 글쎄요, 그렇게까지 머리를 썼을까? 버리는 카드를 통해서 국민의힘 지도부를 보궐선거 패배 책임을 지고 바꾸면서 새로운 총선 판도를 꾸려볼 그런 그림을 그렸다. 그럴싸한데 그 정도 정치력을 지금까지 보여준 적은 없어서 좀 궁금하긴 합니다만 아무튼 저는 그 부분을 주목합니다. 최수영 컨설턴트. 지금까지 보궐선거 사유가 발생했을 때 그 책임을 지고 공천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논란은 있었죠. 서울시장 선거도 그렇고 부산시장 선거도. 그때 민주당이 결국은 후보를 내면서 패배를 했고 그로 인해서 큰 타격을 입었죠. 그렇지만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가 다시 그 후보로 공천이 된 것은 우리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그랬을 때 과연 이게 누구 뜻이냐? 최수영 컨설턴트는 대통령 뜻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습니까? 뭐 저는 대통령 뜻이라고 단언하기보다는 저는 김기현 대표가 원래 선호하지 않았는데 이런 결과가 나온 거라면 충분히 다 유추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김기현 대표는 가급적 후보가 후보를 내지 않는 게 맞다라고 늘 주변에 이렇게 얘기하고 다녔다는데 근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공천을 했잖아요. 그래서 뭐 어제 여론조사 50, 강서구청 여론조사 50 등등 해서 이제 했다는데 저는 이제 사실은 저도 그 생각을 드는 겁니다. 그 제가 왜 아까 자꾸 정면 돌파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됐을 때 당에서는 이제는 오롯이 정책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니까 물론 용산에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을 수 있다라는 추론은 가능하지만 그렇다고 용산이 여기에 대한 직접적 책임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간판을 걸고 출마하는 또 후보이기 때문에 지면 진 대로 이기면 이긴 대로 오롯이 그 후과는 저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진다고 본다면 저는 정기남 교수께서 조금 전에 흥미로운 분석을 한번 해주셨지만 저는 3월 9일 만든 말하자면 김기현 지도부를 뭐 윤 대통령 흔들기 위해서 했다고 보지는 않고 다만 이런 점에 대해서 내가 8.15 사면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 심판 한번 받아봐라 라고 저는 사인을 줬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에는 뭐 국민의힘이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했던 것은 저는 우회로를 택하지 않았다. 저는 이렇게 단언하는 거죠. 제가 좀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그 의도를 가지고 했다기보다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흘러가게 돼 있다. 이 얘기를 좀 하는 측면이 있고 이게 비록 구청장 선거에 불과하지만요. 결국 저는 윤석열 공천에 대한 심판을 끌어내지 못하면 야당이 끌어내지 못하면 결국 야당은 더 이상 할 말이 없게 되는 상황이에요. 야당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려봅니다. 아무튼 이런 전국 속에서 펼쳐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국민들의 관심을 모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 기초단체장 선거에 그치지 않는 그런 어떤 가늠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계속되는 여론조사 그리고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또 어떤 변수가 생길지 이런 부분들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의 강서구청장 후보 출마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서 짚어봤습니다. 끝으로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 개각을 단행했는데 그중에 특히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 때문에 혹시 후보 지명된 게 아닌가 그런 의혹이 계속 제기가 됐지요. 본인은 무슨 친분이냐, 나하고 뭐 나이 차이가 얼마나 나는데 나는 70년대생이고 거기는 70년대생이고 나는 70년대 학번이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친분이 없다라고 했는데 계속해서 그랬을까 하는 일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사진이 이렇게 막 나오고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김건희 여사가 올린 사진이지요. 여기에 보면 아마 그 무슨 개막식 행사 같은데 커바나 컨텐츠 같아 보이죠? 거기에 김건희 여사가 서 있고 김행 후보자가 마이크를 잡고 있는 모습. 이게 2013년 12월 2일입니다. 점핑 위드 러브전 개막식이고요. 또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도 김행 후보자 옆에 김건희 여사가 보입니다. 이건 2015년 3월 23일 마크 로스코 한국특별전 개막식이고요. 또 하나 있습니다. 2019년에 열린 야수파 걸작전을 홍보하는 소셜미디어 게시물에 가슴이 설렙니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이런 걸 보면 친분이 없다고 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궁금해하는데 전희영 교수, 왜 친분이 없다고 얘기를 했을까요? 저는 이제 김건희 여사라는 말에 너무 과잉 반응해서 본인도 모르게 저렇게 이렇게 좀 오버라고 해야 되나요? 딱 2번 만났다 이런 표현이 나온 것 같습니다. 사실 김건희 여사가 커버나 컨텐츠 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사회 인사들과 교류를 했었기 때문에 제가 아는 기자들 중에도 만난 기자들이 꽤 있어요. 문화 쪽에서 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최근에 워낙 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여론도 안 좋고 또 김건희 여사가 국정의 어떤 가장 민감한 부분인 인사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제기될 수 있으니까 본인이 이제 좀 거친 표현으로 우리가 실드 친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려다가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어쨌든 장관 후보자가 거짓말을 했다라는 점에서 신뢰성에 상당히 타격을 입은 것으로 보이고요. 또 이 부분뿐만 아니라 이 재산 관련된 논란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쟁점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지금 뭐 여성가족부를 현 정부에서 없앤다고 하는데 드라마틱하게 엑시트한다라고 하는데 저는 제가 영어를 전공했지만 무슨 말인지 도저히 못 알아듣겠는데 어쨌든 뭐 국정 운영에 대해서 어떤 차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근데 임세현 대변인, 친분이 있다고 하면 뭐 문제가 됩니까? 친분이 있긴 있다. 뭐 근데 그렇다고 내가 뭐 후보 지명되는 영향을 미쳤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친분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그게 창피한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랑 친하고 뭐 하는 게 나쁜 일은 아니잖아요. 제가 예를 들어 백운기 앵커님이랑 어디 가서 잘한다고 아는데 잘한다고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모른다고 하는 것 그거는 그분에 대한 예의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그렇게 모른다고 하는 건요. 그럼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창피하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모른다고 하는 거는 잘 아니까 그동안에 있었던 거고 뭐 친분이 계속 쏙쏙들이 드러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저는 이게 반증이라고 봐요. 인사가 김건희 여사의 의중이 매우 강력하게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걸 부정하는 것이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 봅니다. 그게 반영이 안 됐으면요. 그냥 안다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계속 부정하잖아요. 거짓말로. 다 드러날 것을. 그거는 김건희 여사의 의중이 모든 인사에 깊숙이 반영되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이걸 부정해야 이 김건희 여사가 국정에 개입한다는 것을 감출 수 있기 때문에 하는 언행이 아닐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최수영 컨설턴트. 네. 김행 후보자가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치권에서 좀 그동안 나왔던 얘기 아닙니까? 뭐 처음 들어보셨나요? 저는 사실 이번에 장성철 소장이 얘기하길래 처음 들어봤는데 저는 뭐 큰 관심은 사실 없었어요. 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전 김행 후보자랑 근무를 또 청와대에서 제가 그러셨겠네요. 2년을 같이 했고 제가 예. 그 김행 대변인이 아마 저 때 아까 그 목걸이 차고 있었던 게 아마 청와대 신분증 같은데 저 대변인 시절에 제가 대변인실에 선임국장을 했으니까 뭐 개인적으로 좀 친분이 있습니다만은 저도 좀 의아했던 거는 그냥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부분들은 그냥 과거에 몇 번 만났던 적이 있습니다라고 했으면 될 일인데 굳이 저도 왜
70년대생이고 70년대 학번이고 뭐 이런 것들 얘기하면서 우리 딸아이를 내가 더 잘한다는 게 설득력이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식의 얘기가 오히려 저는 오해를 증폭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두고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웹더독이라고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고 하는데 정말 괜히 사소하고 지엽적인 걸 얘기하다가 이게 꼬리가 지금 몸통을 흔드는 격이 돼버렸고 그래서 괜히 혼란과 좀 말하자면 오해에 휩싸여 있는 것 같은데 김행 후보자가 제가 알고 있는 개인적인 성정상 약간 솔직하고 좀 약간 이렇게 뭐 감추지 않고 잘 소통하는 그런 사람 맞아요. 그래서 기자들하고 있을 때도 아주 그런 부분들이 많이 좀 부각되고 했었는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만큼 어쨌든 지금 소명해야 될 것이 뭐 이 부분은 사실 정치적인 것이고 오히려 재산 과정에서의 뭐 그 증가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뭐 두 가지 다 잘 해명을 해서 청문 준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진환 교수는 해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뭐 하여튼 이 김건희 여사와의 관련성 때문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내정 과정에서 유독 그 김행 후보자만 본인이 극구 고사했다. 뭐 이런 설이 잠깐 있었어요. 대통령실 내부에서 나오는 얘기가. 근데 아마 본인이 여러 가지 이게 실제 까보고 나니까 내정이 되고 나니까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첫 번째가 김건희 여사 친분설 논란, 그 다음에 또 재산 증식 논란. 세 번째가 또 공직자윤리법 위반 여부죠. 뭐 이렇게 남편 주식을 신의한테 꼼수 매각했다. 이건 뭐 말 그대로 청와대 대변인 시절에 주식을 백지 신탁하도록 한 공직자윤리법을 정면으로 사실은 이제 위반한 거라고 봐야 되겠죠. 저는 뭐 겨우 아리땡 굴뚝에 연기 나냐 이런 얘기가 뭐냐면 일설의 그런 한간의 오해와 추측을 과도하게 부정하려다가 오히려 본인이 말이 꼬리를 잡히는 뭐 그런 형국이 아닌가 보여져요. 그래서 제가 좀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예전에 총선 때는요, 대선 때죠. 대선 끝나고 총선 때 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 사람들 대부분 선상김 씨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국회의원이 된 분 중에 선상김 씨들이 많이 있어요. 예. 유독 김건희 씨가 선상김 씨를 많이 챙긴다. 내가 김행 씨가 선상김 씨인지는 아직 확인 안 해봤습니다. 근데 뭐 그런 것에 또 시작해서 왠지 김건희 씨, 그 대통령 부인을 둘러싸고는 그 뭐랄까 그 정치인 문제, 그 다음에 또 사업적인 뭐 문제 이런 것들이 얽혀 있어서 여전히 좀 의혹을 또 확산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 같다는 판단입니다. 청문회를 해보면 이제 뭐 더 자세한 것들이 밝혀지겠지만 일단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 관계에 대해서 김행 후보자가 해명했던 부분을 한번 다시 들어보죠. 보도가 많이 나와서 네. 요즘인데 김건희 여사랑 20년 친분 있으시고 네. 그거 관련해서 이제 지명되셨다는 의혹이 좀 있어가지고 그 질문 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제가요, 첫째, 70년대 학번이에요. 제가 이번에 포탈에서 찾아보니까 여사님이 70년대 생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사님과 저와 지연과 학연을 걸리는 데가 전혀 없어요.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그러기에는 너무나 거리가 멀어요. 그런데 저런 사진이 나왔는데 전영 교수 어찌할 겁니까? 아니 근데 저는 이게 왜 저렇게까지 펄쩍 뛰면서 정말 말 그대로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는 더 기분 나쁠 수도 있겠다. 아니 나를 아는 게 뭐 그렇게 창피한 건가? 이렇게 오해를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추론인데 제가 알기로는 저도 이제 그 김행 후보자를 기자 시절부터 알았으니까 주변에서 총선에 출마하라는 권유가 상당히 많고 본인도 의지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대통령실에서 갑자기 이렇게 인사를 한 게 내년 총선에 나가지 말라라는 의중이 포함된 건 아니냐. 뭐 일각에서는 추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대통령실이 최근에 하는 인사가 야당의 반발에 불구해도 계속 하고 있는 게 총선에 못 나가게 하는 거 아니냐. 그런 말이 사실 여의도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도 장관 자리가 뭐 이렇게 뭐 껌 나눠주듯이 나눠주는 자리는 아니잖아요. 아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더군다나 여성가족부가 지금 뭐 살릴지 아닐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래저래 제가 보기에는 청문회도 꼬일 것 같고 본인의 정치 행보에도 좀 타격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레몬님, 친분과 나이가 무슨 상관인가요? 그 다음에 이거 좀 제가 소개하기가 뭐하고. SWKI님, 청문회를 왜 합니까? 어차피 대통령 마음대로 할 건데 보이콧 합시다. 이정민님, 김건희랑 친한 거는 부끄럽게 여길 일일 겁니다. 해바라기님, 김건희 하는 건 창피한 거구나. 크크.
이런 의견 주셨는데 그래요. 뭐 알면 안다고 그러면 되지. 뭐 알아서 된 게 아니라고 생각해서 저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더 가까운 모습으로 보이는 사진이 나오면 또 어떻게 할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하네요. 근데 청문회 진짜 이거 해야 됩니까? 이런 의견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어때요? 임세현 대변인 청문회 해야 됩니까? 뭐 하든 안 하든 어쨌든 지금까지 과거의 사례로 봤을 때 얼마 전까지도요. 그냥 대통령 임명하죠. 대통령 맘대로 하거든요. 지금 대통령은 본인의 손바닥에 써 있는 왕자처럼 니들이 아무리 짓거려봐라. 나는 내 맘대로 한다. 하기 때문에 할 겁니다. 근데 청문회는 해야죠. 왜냐하면 청문회를 하면서 우리 이동관 뭐 예를 들어 그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도 많은 것들이 드러나고 그 태도도 드러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아마도 김행 그 장관 후보자도 이 여러 가지 청문회 과정에서 본인이 뭐 백지신탁, 통정매매 등등 이야기도 나올 것이고 그래야지 또 언론에 나오고 그럼 또 국민이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이렇게 나온 건 많이 몰라요. 국민께서는 지금 뭐 모른다.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 때문에만 모른다 하지만 그 외에 본인이 그동안 했었던 일들, 불법적인 일들이 청문회를 통해서 어쨌든 나오게 되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청문회는 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반드시 그 태도를 우리가 국민이 볼 겁니다. 지금 이 윤석열 정권의 이런 국무위원들의 태도가 어디 가서 학원에서 수업받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매우 비슷한 태도를 보여요. 어떤 태도냐? 국민에게 오만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기 때문에 저는 그 태도도 반드시 또 이번에 봐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금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계시는 분들이 매우 힘드실 것 같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계속 과거에 나와 싸워야 되거든요. 과거에 나와.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김행 지금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도 과거에 내가 김건희 여사랑 친했는데 아니라고 부정하는 과거에 나와 싸우고 있고 지금 뭐 윤석열 정부마저도 그 뭐 후쿠시마 오염수 같은 경우도 뭐 과거에 나와 싸우고 있지 않겠습니까? 2년 전에는 이게 틀면 절대로 안 된다 하더니 지금은 또 안전하니까 뭐 틀어도 된다라고 하고 협치 같은 경우도요. 윤석열 대통령이 협치해야 된다 하더니 협치는 어디 물 건너 갖고 다 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여가부 같은 경우도 폐지해야 된다면서 근데 증액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정부는 과거에 나와 싸우느라 바빠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싸우는 정권을 생각합니다. 과거에 나와 싸우고 국민과 싸우고 그래서 그만 싸움을 좀 멈추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문회 앞두고 뭐 여러 가지 또 얘기들이 나오겠지만 방금 전에 임세훈 대변인 국무위원들이 어디 학원에 다니냐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아니 선생님이 열심히 싸우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이 싸워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니까 순하게 보이는 한덕수 총리도 이제 소리 지르고 막 이렇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제 정치가 없어요. 뭐 이 윤석열 정부가 불행하지만 정치가 없어진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국민들이 청문회 무용론을 얘기하겠어요. 그런 국민들의 정서를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결국은 청문회는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 국정 운영에 대한 또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 이미지, 부정적 어떤 그 평가가 누적이 돼야 됩니다. 그럼 누적시키다 보면 머지않아 저는 임계점에 이르는 시간이 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최수영 컨설턴트 지금 이제 내각 총사퇴하라고 하면서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을 제출하겠다라고 하는데 국무총리 해임 결의안이 통과된 적도 아직 헌정사상 없죠. 없죠. 자진 사퇴권만 있었죠. 그러니까 이완구 전 총리 고인이 되셨죠. 그분한테 이제 그때 이제 성완종 게이트 사건 때문에 이제 물러나라고 하니까 해임 건의안 내겠다고 하니까 본인이 자진 사퇴하면서 했지만 헌정 이래 단 한 번도 통과된 적은 없습니다. 부결되거나 혹은 시간이 지나서 폐기되거나 둘 중에 하나의 운명을 거쳤는데 저도 이번 건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이재명 대표 어쨌든 지금 뭔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회가 그러니까 단식의 출구를 찾기 위해서 민주당도 나름 어떤 그런 주전론 차원에서 이렇게 강하게 나가면서 결국에는 그 지금 이재명 대표의 단식 출구를 찾고 또 이걸로 통해서 결국은 저는 뭐 극단의 정치로 갈 것 같습니다만 결국 저는 10월 되면 다시 어느 정도 또 복원의 정치를 가져올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도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슈 가지고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서 진실에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가려고 노력해봤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고요. 진실을 찾아가는 우리 스픽스의
더욱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구독, 공유 많이 해주시고 좋아요, 댓글 많이 남겨주십시오. 오늘 많은 분들이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한두 분 뽑아서 선정해서 저희가 준비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즈라엘님, 얼마나 국민이 우스우면 대통령이 88일 만에 사면에서 공천합니까? 강서구 주민분들 개 돼지가 아니란 걸 보여주세요. 그런 걸 주셨는데요. 아즈라엘님, 그리고 이원빈님, 사람을 악이 바치게 하면 물불을 가리지 않게 됩니다. 사람의 도리도 없고 인정도 없는 이 정권을 향해 국민은 민심이 떠난 정도가 아니라 악이 바칩니다. 이렇게 분노하셨는데 저희가 좀 가라앉히시라고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어루시에서 제공하는 클렌징 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원빈님 그리고 아즈라엘님 저희 스픽스 이메일로 주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석 선물로 저희가 준비한 자민경 원기진고 제품 얼마 남지는 않았습니다만 좋은 가격에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그 전에 구입하셨던 것보다 더 좋은 조건입니다. 1+1 59,000원에 저희가 판매를 하고 있는데 자신 있게 권하는 제품입니다. 홍삼 제품 성능 아주 성분 좋고요. 가격은 이것보다 더 싼 것을 구할 수는 없으실 겁니다. 이제 일주일 남았는데요. 스픽스몰에서 준비한 추석 명절 선물 세트 많이 관심 갖고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1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남 교수님, 최수영 컨설턴트, 전희연 교수님, 임세은 대변인 네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